자, 사회 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첫 번째로 이번엔 미국 상선의 침략, 두 번째는 신미양요와 척화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국 상선의 침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어디 보자. 이 사진을 보면, 자, 이렇게 배가 불타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망나니가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목을 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에 해안가에서 대포로 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배인데, 제너럴 셔먼호, 얘가 대동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나라 관리들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허락을 해달라고 땡깡을 부렸어. 그런데 조선에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니까 우리나라 관리를 붙잡아가고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군 중에서 어제연이라는 사람이, 어제연이 아니다, 이거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어제연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고, 박규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배에다가 나무를 가득 실어서 그 배에 불을 지르고, 그 배들을, 이런 나무 배를 더럽게 못 그리네요. 이렇게 배에다가 장작을 실어가지고 이거를 불을 다 이렇게 피운 거예요. 불을 질렀어, 배에다가. 그래서 이 배들을 이 제너럴 셔먼호 주변에다가 다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당연히 이렇게 이 배에 옮겨 붙어서 이 배가 지금 이렇게 불타게 된 거죠. 이렇게 불을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미국인,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엄청 신이 났어,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서양 세력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신미양요와 척화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미양요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에 두 글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띠와 갑자를 가지고 만드는 거였는데, 신미년에 일어난 오랑캐와의 전쟁이다 해서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는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백성들과 우리 군인들입니다. 미국의 피해는 정말 적었고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조선시대라 좋은 무기가 없이 정말 구식 무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무기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미양요를 벌린 이유는 뭐였을까? 신미양요를 일으킨 이유, 신미양요는 누가 일으켰나? 미국이 일으켰죠. 왜 일으켰을까요? 왜?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이 얻은 것은 왜 신미양요가 일어났는지,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신미양요가 일어났는데, 이거 잘이 아니죠.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고,
두 번의 양요가 있었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양요?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한 신미 양요. 이 두 양요를 거치면서 흥선 대원군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양키들, 오랑캐, 서양의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비석을 세웁니다. 어디 갔나? 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비석에 뭐라고 새겼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이 있을 뿐이다.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화친이라는 거는 화합을 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랑 화합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면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비석을 우리가 척화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겨놓은 비석을, 이 척화비를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설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미양요가 일어났고 또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면서 서양 세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어요. 서양 세력이 이렇게 조선을 야금야금 엿보고 또 어떻게 하면 조선을 한번 침략해볼까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수 같은 나라, 그죠? 지금은 물론 원수라고 표현하기에 조금 어렵지만 그 당시에 정말 원수 같은 나라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서양 세력과 마찬가지로 조선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배를 보냅니다. 그 배 이름이 운요호예요. 호는 배 뒤에 배 이름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운요호라는 배를 강화도에 보냅니다. 우리나라 강화도로. 이 강화도가 지금은 시골이지만 이 당시에 서울로 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섬이라서 이 강화도가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나 봐요. 강화도 지도를 한번 볼게요. 강화도 지도를 보면 서해, 황해, 그죠? 서해에 있고요. 이렇게 쭉 따라서 성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성이 있고요. 여기 보면 좀 키워볼게요. 초지진, 광성보라는 지명이 보이죠? 덕진진 이런데, 이런 진으로 끝나는 곳들이 군사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에요.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랬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강화도가 강화도가가 아니네요. 왜 강화도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을까? 왜 하필 강화도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는 내려가고 이랬는데, 이제 이 운요도 아까 봤던 제네럴 셔먼호처럼 마찬가지로 자꾸 우리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관찰하고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깊이를 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러가라고 대포를 쐈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랬더니 운요에서 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더 많은 대포를 우리 강화도에 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조선의 군대가 우리에게 대포를 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상해라. 라면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일종의 계약서를 씁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데 이 내용이 매우 불평등해요. 불평등. 조선과 일본 사이에 평등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불평등하게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